공시족 40만 시대 대한민국 최고 강사의 접근 강의를 만나보는 시간 공무원 합격의 길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노량진 특강! 오늘은요 신조어 하나를 소개하면서 시작할까 합니다. 여러분 반퇴 세대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조기 퇴직 후에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중장년층을 일컫는 말입니다. 요즘 100세 시대라고 하잖아요. 초고령 사회의 초일기에 초입에 들어서면서 많은 분들이 조기 퇴직을 하시고 새로운 일자리나 업종에 찾으시면서 이렇게 인생 제2막을 꿈꾸시는 중장년층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청년층의 취업난이 심각하다. 이 부분은 많이 알고 있는데 중장년층도 만만치 않다고 합니다. 높은 취업의 장벽에 좌절을 많이 하신다고 하는데 그래서 오늘은 중장년층을 위한 취업 정보를 하나 알려드릴까 합니다. 바로 전국에 설치돼 있어요.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입니다. 이곳에서는요 30대 이상의 퇴직자를 대상으로 전직 이직을 돕기도 하고요. 사회 참여를 독려하기도 하는데요. 전국에 31개 센터가 운영 중입니다. 물론 직접 방문하셔도 좋고요. 온라인 웹사이트를 통해서도 유용한 정보 얻으실 수 있으니까요. 꼭 한번 이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노량진 특강 알찬 강의 함께 하겠습니다. 두 학생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공무원 사회 공부하고 있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재미있는 것 같아요. 두 분은 어떤지 좀 듣고 싶은데 재용 학생부터 들어볼까요? 혹시 어려운 점은 없어요? 공부하면서? 이게 사회가 제가 중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좀 많이 봐왔던 과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거부감이나 이런 거는 좀 덜한 것 같은데 이제 그래도 좀 성적 내기는 좀 그래도 아무래도 좀 힘든 것 같은 게 좀 이게 범위가 아무래도 좀 넓고 제가 좀 알아야 될 게 좀 많다 보니까 그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요. 좀 익숙하지만 범위가 너무 넓다. 이런 점이 좀 어렵군요. 그래요. 시험 범위도 굉장히 방대하고 용어도 좀 낯설고 그런 분들 많으신데 저희와 함께 차근차근 함께 하시면 이해도 쏙쏙 되면서 문제풀이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아마 감을 잡으실 것 같습니다. 이분과 함께면 가능합니다. 공무원 사회 마스터 서호성 교수님의 강의 지금부터 박수로 청해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이해로 통하는 사회 서호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빈곤과 복지제도 시간이에요. 근데 아까 이제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사회가 굉장히 쉽게 생각했는데 어려웠다. 근데 생각을 조금 바꿔보시면 굉장히 어렵게 생각했는데 쉽다고 접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라는 과목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오해와 편견이 거기였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어렵게 느껴진다고 생각을 하면 굉장히 쉬운 과목이에요. 근데 쉽다고 하니까 조금 어려운 것만 나와도 왜 어려워? 거부감이 확 드는 거죠. 생각을 조금 바꿔보시면 인생이 달라진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시간 빈곤과 복지 제도예요. 조금 우울하지만 여러분들이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온다라는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고등학생이 배우는 과목이 여기로 올라온 거죠. 근데 고등학생들은 사회에 정말로 지금 필요한 지식들을 배우고 있는 겁니다. 즉 우리나라에서 필요한 그 계층 격차, 빈곤의 문제를 학생들이 조금 알아뒀으면 좋겠다라는 멘트로 이것들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좀 우울하지만 잘 들어보시면 제 목소리가 약간 하하씨 비슷합니다. 그래서 들으시면서 웃으면서 물론 내용은 어렵지만 내용은 우리가 힘들고 어렵게 다가올 수 있겠지만 즐기면서 공부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빈곤이고요. 빈곤이라는 것이 이제 고등학생들의 사회문화에서는 도표 문제로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는 부분인데 여러분들에도 한 번은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만 거기까지는 오늘 하지는 않을게요. 다만 그런 원리는 조금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우리나라의 사회보장 제도에 대한 것들이고요. 사회보장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언급이 되기 때문에 많이 출제되는 거고 반드시 나오는 주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오해 그리고 진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빈곤이에요. 빈곤은 우리가 가난한 거죠. 가난한 거. 그런데 절대적 빈곤이라는 것이 있고 상대적 빈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럼 절대적 빈곤은 뭐고 상대적 빈곤은 뭘까요? 어느 게 더 주관적인 개념 같아요? 상대. 어떤 게? 절대적 빈곤. 절대적 빈곤이 주관적이다.
황교익 승은요? 저는 상대적. 네, 둘 다 객관적이에요. 아. 그러니까 뭐냐면 내 마음이 그래요. 이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절대적 빈곤이라고 하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가구로 우리가 규정 짓습니다. 최저생계비는 소득이죠. 소득이 얼마인지는 우리는 몰라도 됩니다. 왜? 물어보지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가구의 비율을 절대적 빈곤율이라고 하고요. 반대로 상대적 빈곤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중위소득의 2분의 1 미만의 가구의 비율을 우리가 상대적 빈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상대적 빈곤의 중위소득은 뭘까요? 중위. 중위는 줄을 일렬로 쫙 세웠을 때 가운데 있는 소득을 중위소득이라고 하고요. 우리가 정말로 통계적으로 굉장히 슬픈 얘기를 하나 드리면 우리나라 평균 연봉이 얼마인 줄 아세요? 2,200이에요. 농부 포함해서. 그러니까 굉장히 낮은 수치고요. 연봉이 1억이 되면 우리나라의 100% 중에 몇 퍼센트에 위치한 줄 아세요? 3등이에요, 3등.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물론 주변에 뭐 고소득자도 있고 뭐 TV에 나오시는 굉장히 유명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실제로 사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사람들이 소득을 많이 평등하게 가져간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상대적 빈곤은 평균 소득이 아니라 중위소득이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가운데에 있는 거죠. 평균 소득은 모두 더한 다음에 나누기 인구수로 하는 거지만 여기는 중위소득에서 2분의 1 미만에 있는 가구를 우리가 상대적 빈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여기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 말장난 문제가 살짝 있어요. 지금 저는 가구라고 얘기했지 인구라고 얘기한 적 없어요. 그죠? 중위소득의 2분의 1이라고 했지 중위소득이라고 얘기한 적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절대적 빈곤은 우리가 최저생계비와 관련되어 있다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빈곤선은 소득이고요. 최저생활에 미치는 소득에 되는 금액이다. 최저생계비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상대적 빈곤은 뭐였다고요?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50% 미만에 있는 가구 비율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이걸 가지고 도표 문제를 하나 팁을 드리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절대적 빈곤 가구가 10%입니다. 상대적 빈곤 가구가 5%예요. 그러면 절대적 빈곤이면서 상대적 빈곤인 가구는 몇 %일까요? 두 개 다 해당하는 가구. 자, 이제 벙하죠. 근데 생각보다 되게 간단합니다. 잘 보세요. 여기서 우리가 참고로 생각해 보세요. 100만 원 못 버는 사람이 많을까요? 500만 원 못 버는 사람이 많을까요? 500. 그렇죠. 그럼 100만 원 못 버는 사람은 500만 원 못 버는 사람에 당연히 포함됩니다. 똑같은 가구를 놓고 다른 질문을 던졌을 때 그 작은 수치에 해당한 사람은 당연히 큰 수치에도 포함이 되는 거죠. 이해가세요? 다시 얘기하면 절대적 빈곤율이 10%, 상대적 빈곤율이 5%라고 하면 이 5%는 당연히 10% 안에 포함이 되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작은 수치는 절대적 빈곤에도 상대적 빈곤에도 모두 해당한다라는 게 가장 핵심적인 도표 문제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 풀 때는 첫 번째 어떻게 하면 돼요? 우리 시간 관계상 이 노량진 특강이니까 도표 문제를 설명하지는 못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시험 문제 낼 때 중위소득의 2분의 1이지 중위소득이 아니다. 중위소득은 평균소득이 아니다. 그리고 작은 수치는 둘 다에 포함된다라는 이 소스만 가지고도 여러분 문제를 푸는 데는 지장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오면 작은 수치 동그라미 치고 얘는 절대적 빈곤이면서 상대적 빈곤이겠지라고 생각을 하시고 문제를 접근하시면 아주 간단하게 해결이 가능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해하는 게 있어요. 선생님, 우리가 지금 공무원 사회를 진행을 하면서 사회문화 파트가 있고 법과정치 파트가 있고 경제 파트가 있어요. 그런데 학생들이 얘기하는 게 특히 고등학교 때 그런 과목을 했던 분들은 굉장히 그 사회문화의 도표에 그런 그 강박감이 있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아까 우리가 첫 주에 얘기했을 때 처음 시간에 공무원 사회를 풀기 위한 시간은 맥시멈 20분, 미니멈 13분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서
굉장히 고차원적인 도표 문제를 낼 수 있을까요? 쉽지 않아요. 그런 문제가 나온다면 다 못 보는 거니까 그냥 넘어가셔도 돼요. 그런데 그런 문제는 아직까지도 출제가 된 적이 없습니다. 왜? 영원히 안 될 거고 나온다면 직관적으로 풀 수 있는 문제들, 한 번에 답이 착 나오는 문제들이에요. 물론 연습은 조금 어렵게 하셔야 되겠지만 지금 했던 것처럼 이렇게 나올 것이다라는 것을 잘 정리해 주셨다가 지금 칠판이 아니니까 제가 적어드리지 못하지만 여러분들이 우리가 뭐 유튜브로 보시거나 이렇게 보시는 분들은 아,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봐야 되겠다라고 스탑! 하고 적어보시는 것도 좋은 공부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우리 간단하게 문제를 보면 이런 게 있었죠. 빈곤에 대한 설명 적절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빈곤의 원인을 개인적 특성의 사회 구조에 찾는 시각들이 당연히 있겠죠. 절대적 빈곤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로 측정한다. 아니었죠. 절대적 빈곤은 최저 생계비였다. 아주 답은 굉장히 명확하고 뻔한 것들이 출제가 되니까 여러분들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빈곤은 도표 문제가 가끔 나오니까 보셔야 되겠지만 분명한 것은 절대적 빈곤은 최저 생계비, 상대적 빈곤은 중위소득의 2분의 1 미만이다라는 걸 꼭 기억해 두시면 되겠어요. 어느 게 주관적이라고요? 재용 학생? 둘 다 주관적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근데 지금 앞에서 얘기했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들은 지금부터 시작이에요. 우리나라 사회복지제도. 이것을 가지고 구분을 하는데 우리나라 사회복지제도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뭐 영국에 대해서 뭐 영국보다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미국보다는 좀 나은 것 같아요. 이런 게 출제되진 않습니다. 우리나라 사회복지제도라는 주제가 딱 나오면 그냥 세 개로 푸시는 거예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기준이 뭐냐면 금전적 지원, 돈을 주는 것이냐라고 했을 때 사회보험과 공공부조는 돈을 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죠? 사회서비스는 돈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사회서비스는 우리가 교육과 같은 것들이 대부분을 차지하니까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가 뭐라고요? 얘네 둘은 금전적, 얘는 비금전적이 1번이에요. 두 번째는 이 둘을 가지고 항상 내는 것이 뭐냐면 사회보험은 우리가 전 국민이 해당한다라는 거고 공공부조는 저소득층을 선정하여 그들을 도와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가지고 진행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1번이 금전적 지원이냐 아니냐. 두 번째는 내가 모든 사람이냐 국가가 저소득층을 지원하느냐 라는 거죠. 그래서 얘기를 해보면 복지제도는 우리가 요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우리가 시험 문제를 공부할 때 좀 지엽적으로 공부하시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회보험 하면은 떠오르는 게 뭐가 있겠어요? 정규직이 되고자 하는 그 4대 보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사회보험입니다. 사회보험. 이 사회보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보험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보험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게 사회보험이다라는 방법으로 공부를 하시는 겁니다. 그게 사회보험이라고요. 그것들의 디테일한 공부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첫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학문으로 접근하면 이거 다 외우고 있다니까. 이게 뭔 보험인지를 막 외우고 있고 출제 포인트가 전혀 아닌데 그것이 나올 것 같다라는 시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사회 공부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말씀드렸어요. 반드시 강의를 들으셔야 되는 게 사회 과목이라고. 그것을 줄여주는 것이 저와 다른 교수님들의 역할입니다. 역할이에요. 그러면 첫 번째가 사회보험이에요. 그럼 잘 보세요. 우리 보험이라는 보험의 원리가 뭘까요? 보험이 뭘까요? MC님, 보험이 네. 뭘까요? 보험이요. 돈을 내잖아요, 저희가. 네. 매달. 네. 이렇게 매달 내요. 근데 매달 사고가 생기진 않잖아요. 네. 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매달 사고가 생기는 건 아니겠죠. 네. 이렇게 무사한 사람들의 돈이 이렇게 모여서 뭔가 일이 생기고 병이 걸리고 사고가 나고 이런 사람들한테 지급해주고 만약을 위해서 네. 그렇게 나도 언젠가 만약에 그런 일이 생기면 받을 수도 있고 뭐 이런 게 보험 아닙니까? 정확해요. 세 가지 포인트를 정확하게 짚으셨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가 돈을 낸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자기기여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미래를 대비하는 것이죠.
그걸 우리가 사전적 대비라고 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위험이 발생하지 않은 사람의 돈을 가져다가 위험이 발생한 사람한테 주는 것이죠. 그걸 우리가 상호부조의 원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썼어요. 자기 기여가 있다, 사전적 대비다, 상호부조의 원리다. 근데 상호부조의 원리를 잘 머리에 안 들어오시나 봐요. 그럼 상호부조는 사회보험이라고 외우세요. 복잡하게 생각 안 해도 돼요. 왜냐면 우리가 서술형 시험이 아니고 주관식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부조, 돕는다, 보험 끝. 상호부조. 근데 공공부조는 헷갈리면 안 돼요. 상호부조는 사람들끼리 보험에 가입한 사람들끼리 돕는다요. 자, 여기는 우리가 일반 보험의 원리와 동일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앞에 뭐가 붙었죠? 사회라는 단어가 붙었어요. 사회. 그럼 사회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사보험, 다른 보험회사와는 달리 국가가 가져가야 되는 뭔가의 특성이 있다라는 거죠. 첫 번째 특성입니다. 강제 가입이에요. 우리가 소득이 발생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가입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복지의 시작이 사회보험입니다. 자, 두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요. 사회잖아요. 사회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 보험의 차이점이 있어요. 제가 최근에 시사 프로그램을 보고 굉장히 충격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좀 슬픈 얘기지만 제초제 아주머니 혹시 들어보셨어요? 제초제 아주머니? 제초제 아주머니가 뭐였냐면 자신의 전 남편한테 찌개에 제초제를 넣어서 그리고 현 남편한테 제초제를 넣어서 그 다음에 자신의 딸한테도 제초제를 넣어서 좀 너무 이렇게 19금은 아니니까 사회적으로 있었던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그분이 보험료로 몇 억에 대한 돈을 받으셨고 그걸로 스키를 타고 지내시다가 그걸로 걸려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으셨습니다. 그걸 우리가 일종의 뭐라고 하죠? 보험 사기라고 합니다. 보험 사기는 어떤 거에 기반하는 거냐면 자기가 받고 싶은 보험료가 크다 이거예요. 그러면 보험을 여러 개를 가입을 해서 내가 받고자 하는 돈을 받으면 돼요. 그럼 사보험의 특징은 뭐예요? 내가 받고자 하는 돈을 내가 내면 됩니다. 그걸 조금 멋있게 표현하면 수혜, 혜택을 받는 것과 기여가 일치하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그런데 우리 이제 사회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하진 않아요. 제 꿈은 보험료를 많이 내는 게 목적입니다. 왜냐하면 보험을 많이 낸다는 것은 그만큼 고소득층이라는 얘기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무슨 세금 무섭죠. 어차피 그렇게 인생 안 살아요, 저는. 그러니까 많이 내면 많이 버는 거잖아요. 얼마나 아름다운 얘기예요. 그러니까 보험료를 많이 낸다라는 것은 소득에 비례하여 사회보험료는 낸다라는 얘기예요. 어떤 느낌인지 가세요? 그래서 우리가 사보험과의 차이점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강제 가입이 된다. 두 번째는 소득에 비례하여 돈을 내고 혜택은 위험이 발생한 경우에만 받는다. 그래서 저는 억울했어요, 옛날에. 왜냐면 저는 아시다시피 제 화면에는 굉장히 이렇게 등치가 크고 이렇게 나올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등치가 큽니다. 근데 제가 키도 커요. 그러니까 키가 제가 180이 넘는데 화면에는 되게 작게 나오는 경향이 살짝 있어요. 그런데 저는 아파 본 적이 별로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렸을 때부터 보험료를 많이 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병원에 안 가니까 보험료를 안 받았다고요. 돈은 냈는데 병원에 안 가니까 혜택을 못 받았죠. 하지만 지금은 괜찮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꾸준히 병원에 가고 있기 때문에 괜찮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소득만 따라 기여하고 혜택이 일치하지 않는다. 그래서 사보험은 자발가입이고 수혜와 기여가 일치한다. 사회보험은 강제가입이고 소득과 수혜와 기여가 일치하지 않는다. 요걸 초점으로 맞추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사회보험에는 이제 모든 국민이 생각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용 부담 원칙에서는 이런 것들이 피보험자, 고용, 기업주, 국가의 공동 부담입니다. 그리고 이런 보험 제도들이 있는데 잘 보세요. 여러분들 이것들을 다 알고 문제를 풀면 좋겠지만 이걸 모르고 문제를 풀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회보험에 반드시 나오는 단어가 뭘까요? 어차피 사회보장제도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로 푸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반드시 나오는 단어가 뭘까요? 보험료를
납부했다는 단어가 나와요. 소득이 없으면 보험료를 납부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우리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내 앞에서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 사회보험이라는 우리가 사회보장제도라는 문제의 주제가 있다면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로 풀어야 되겠다라는 거고 키워드로 빡 잡은 게 뭐예요? 돈 냈냐 이거예요. 그러면 사회보험이에요. 이해가세요? 근데 반대로 가시면 공공부조라는 게 있어요. 공공부조는 그 돈을 낼 수 있는 여력조차도 없는 겁니다. 즉 사람들이 돈을 낼 여력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힘이 드니까 국가가 힘들어? 도와줘야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우리가 빈곤층을 도와줘야 될까요? 왜 도와줘야 될까요? 빈곤층. 네. 인권의 문제 아닙니까? 인권의 문제. 네. 관계 학생은요? 도덕적인 문제. 도덕적인 관계 우리 재홍 학생은 저는 뭐 사회가 돌아가기 위해서는 서로 돕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 도덕적인 얘기는 참 아름다운 얘기긴 하지만 여러분 미국에서 우리나라가 촛불 집회할 때 가장 놀란 이유가 뭔 줄 아세요? 몇십만 명에 있는 사람들이 광화문 광장에 모여서 촛불을 들었습니다. 근데 상점을 안 털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상점을 안 털었다는 것은 우리나라가 그만큼 아직 중산층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중산층은 내가 지금 충분히 행복하기 때문에 사고를 치지 않아요. 예를 들어 제가 왜 필요한 게 제가 갑자기 저기 있는 물건을 안 가지고 도망갈까요? 내가 그걸 했다간 내가 가진 모든 걸 잃을 수가 있어요. 그게 중산층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빈곤층이 많아진다는 것은 어차피 나는 빈곤층이기 때문에 사회의 안정성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놀란 거예요. 아니 10만 명이 모였는데 20만 명이 모였는데 상점을 안 털다니. 미국은 털잖아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빈곤자를 돕는 것은 우리가 도덕적인 문제 이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안정성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 안정성. 우리 여러분들이 안정되고 평화롭게 살아가기 위해서 도와야 된다는 거죠. 이해가세요? 그 역할을 물론 개인적인 차원에서 할 수도 있겠으나 누가 하는 것이다? 국가 차원에서 하는 것이 훨씬 더 시작점이 좋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가난한 사람, 이렇게 얘기하면 표현한 거죠. 그래서 저소득층이라고 해두죠. 저소득층을 국가가 선정하여 일방적으로 도와주는 것. 이것을 우리가 공공부조입니다. 그래서 재원이 자기 기여를 할 수 있다, 소득이 있다는 거 사회보험이고요. 공공부조는 자기의 소득이 없고 국가가 선정한 사람들이 하는 것이 공공부조입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소득재분배 효과는 사회보험도 있죠. 왜? 소득이 많은 사람이 내니까. 공공부조도 있죠. 그러면 공공부조는 왜? 저소득층을 일방적으로 도와주는 거니까. 그래서 소득재분배 효과는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둘 다 존재하나 큰 거는 공공부조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왜? 일방적으로 돈 낼 능력도 안 되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도와줬을 때 소득이 쫙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그죠? 차이점은 뭐겠어요? 얘는 저소득층을 일방적으로 도와주는 건데 단점도 있습니다. 근로의욕이 저하돼요. 우리나라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우리가 국가의 사회보장 제도를 받고 싶긴 하나 세금은 내고 싶어 하지 않아요. 굉장히 이중적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기에서는 이것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세금을 많이 내야 돼요. 그러니까 어차피 세금 내니까 힘들어. 어차피 안 벌 거야, 근로의욕 저하. 그리고 재정 악화. 그리고 복지병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산적 복지로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셨죠? 그러면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의 차이점은 뭐예요? 자기 기여가 있다, 없다. 전 국민이냐, 국가가 선정하느냐. 공통점은 소득재분배 효과가 있다라는 걸로 기억하면 되고 큰 건 누구냐? 공공부조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 여기서 봐야 되는 게 차이점이 요게 하나 있어요. 의료보험은 사회보험이고요. 의료급여는 공공부조예요. 국민연금은 사회보험이고 기초노령연금은 공공부조예요. 이해가세요? 그 두 가지를 잘 구분하시면 좋은 공부가 될 거다. 마찬가지로 사회서비스는 아까 얘기했죠.
국가가 비금전적으로 도와주는 것이고 해당하는 게 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가사 간병 방문, 발달장애인 부모 상담 지원 이런 것들 같은 것이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문제 있잖아요. 다음에서 제시하고 있는 우리나라 사회보장 제도에 대한 설명은 옳지 않은 겁니다. 서비스 내용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환자 서비스 내용 있죠. 동그라미가 뭐야? 보험료 징수예요. 보험료를 징수했어. 그러면 사회보험위의 공공부조의 사회서비스예요. 사회보험이 되겠죠. 의료급여 제도에 대한 설명이다. 의료급여는 뭐였어요 아까? 공공부조였죠. 정답은 1번입니다. 그죠? 문제는 아주 단순하다고요. 그 다음에 2번, 3번, 4번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드렸지만 이걸 여러분 다 나에게 설명할 필요 없어요. 항상 문제의 포인트는 뭐다? 구분하는 거. 구분하는 거 계속 강조를 드립니다. 정리하면 절대적 빈곤은 최소 생계비, 상대적 빈곤은 중위소득의 2분의 1 미만이고요. 두 번째 사회보험은 자기기여와 수혜와 기여 불치, 강제가입이 들어간다. 공공부조 국가가 선정, 소득재분 효과가 크다. 하지만 여기도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사회서비스는 비금전적이며 민간 부분에 위탁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시간 사회보장제도 빈곤에 대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서우성 교수님의 사회 강의, 오늘은 빈곤과 복지 제도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문제 풀 때 구분 정말 꼭 염두에 두시고 공부하셨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강의 관규 씨는 어떻게 들었나요? 네, 저도 구분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제가 한 가지 더 느낀 거는 네. 사회보험이랑 공공부조 부분에서 그 세부적인 그 뭐가 있는지 뭐 의료보험이라든지 그렇죠. 이런 걸 그냥 그 큰 단위에 있다고만 생각하라고 하셨잖아요. 그 깊게 안 들어가도. 네. 네, 꼭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냥 조금 이제 이해보다는 약간 외우면 되겠다. 그냥 그렇게 비교해가면서 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요. 문제 나오면 안 틀릴 것 같나요? 네. 네. 꼭 틀리면 안 돼요. 네. 자, 오늘 강의 내용이 다시 듣고 싶다, 놓친 부분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요, 유튜브와 한국직업방송 홈페이지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놓치지 마시고 챙겨가시고요. 다음 이 시간 알찬 강의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